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특별한 시황들, 또 재밌는 건들, 그리고 아시면 되실 만한 그런 것들 좀 추려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황은 이제 미국 관련된 거, 그 중에 이제 실업자 건이나, 이제 고용 관련된 것들, 그리고 어떤 산업지수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또 사상 최고가 네, 갱신을 했어요. 해서 3만 1055.86, 그다음에 S&P 41.57 올라서 3870.7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네, S&P나 나스닥 둘 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네, 13,777.74. 네, 그래서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뭐 오늘 저녁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자, 게임스탑. 이게 뭐 계속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한참 이슈가 됐었고, 시장 자체에도 이제 어떤 변동성이나 또 이제 불안 심리, 그 요인이 되기도 했던 헤지펀드하고 이제 개인 간의 공매도 관련된 싸움이었는데, 결국 게임스탑 또다시 42% 넘게 폭락을 했네요. 네. 이게 참, 좀, 예, 안타깝긴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 한국 분들도 많이 이제 투자하셨다 그러길래 더 안타깝긴 한데, 53.50달러. 이번 주만 80% 정도 이제 너무 이제 손실이 크죠. 이제 한 만 원이라면 지금 8천 원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만 원당.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제니 델린 미 재무부 장관이 증권거래위원회 거기랑 뭐 연방준비제도나 이런 데 만나서 이 사태를 어떻게 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결과도 한번 좀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개인 투자자들 좀 구제가 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논의할 내용은 이제 이런 상황이 못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쪽이지, 여기에 대한 구제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좀 볼 거는 일단은 이베이나 페이팔 홀딩스 이런 쪽, 이제 온라인 쇼핑이나 이제 결제 쪽, 네, 실적이 좋다는 거죠. 아마존이 이런 데도 좋다 보니까 같이 이런 데도 좋은 것 같고, 뭐 구글, 아마존 뭐 양대 산맥이죠. 뭐 거의 그런, 네, 이베이, 네, 페이팔 홀딩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쪽도 뭐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봐서는 온라인 관련된 부분이 확실히 이제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자, 넷플릭스도 이제 일본 서비스 가격 인상을 했다는데 이게 다른 나라도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가격 인상한 뒤에 이제 고객 이탈을 봐야 돼요. 항상 이제 서비스 가격을 올리면 고객이 이제 이탈을 하느냐, 얼마만큼 이탈하느냐 이런 거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 저항인데 그 고객 저항이 괜찮다면 뭐 계속 이렇게 좀 실적이 좋아질 거고, 올렸는데 고객이 이탈을 많이 한다 그러면 조금 네,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네. 항상 이 온라인 기반 그 컨텐츠 쪽은 스트리밍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문제예요.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저항이 어떤지. 네.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미 경제 지표가 의외로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연준에서 왜 뭐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정적으로 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데이터는 다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파월 의장이 그때 부정적으로 되게 이렇게 매파성 발언을 했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온 지표는 다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제가 그때도 좀 의아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아무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네,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실업자 수가 조금 줄었다는 걸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수치는 줄고 제조업 수준은 늘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가 조금 나아지는 듯한 그런 낌새가 좀 보이고, 고용 부분도 좀 나아지나 이런 뭐 느낌이 있는 거죠. 네, 확 좋아진다기보다 좀 느낌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규 고용 지표, 네, 과연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은 게 고용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 있느냐? 이거는 5일이니까 오늘 이제 밤이죠. 예, 이걸 봐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 고용 상황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원에서 결국은 공화당 상관없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 통과시켰죠.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산 결의안을 가기로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상원에서 이제 예산 결의안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원에서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국제 유가는 올랐어요. 또 오른 상태로 끝났고, 그래서 배럴당 이제 0.54달러가 또 올라갔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입니다. 56.23달러로 이제 더 올랐죠. 오르고 1월 20일 이후로는 이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왔습니다. 금과 은은 계속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온스당 이제 2.4% 떨어졌고, 은도 뭐 2.4, 거의 2.4씩 떨어졌네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에 대해서 이제 어젠가요? 말씀드렸지만, 유가 상승이 뭐 조선업도 그렇고 석유화학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 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정유 쪽도 그렇죠. 정유 쪽 같은 경우는 또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보유 잔고량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원유 그 보유량에 따라서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 같은 경우를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또 재밌는 상황이 있는데, 이제 역대 최대 이제 공급 정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증권가에서는 좀 아쉽게 보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네, 그게 있는데,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 도심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정부의 어쨌든 공급 확대를 하겠다 의지는 좋으나 실효가 없었다는 거죠.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말만 있고 실체가 없다. 네,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주도 3080 플러스라는 거를 했죠.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네, 발표했는데, 뭐 역대 32만 가구는 최대죠. 네, 이 규모가 분당 신도시 3개, 강남구 상구 아파트 수 이거를 합한 거만 하대요. 네,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고, 공급계획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이런 거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19만 6천호, 네, 공공주택입니다. 기존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직접 시행 정비사업을 13만 6천, 신규 공공택지 지정으로 26만, 그 외에 이제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 단기 공급. 도시재생은 요즘 이제 건설사들도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네, 그런 쪽이고.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이렇게 많으면 사실은 건설사들은 뭐 돈방석이 앉는 거잖아요. 그쵸? 할 건이 많으니까 건설사 뭐 이런 데들은 뭐 매출이 늘어나는 계기인데 왜 아쉽다고 평가를 했을까요? 자, 긍정적인 면은 공급 확대 의지, 이런 주택 사업을 계속 벌려나가겠다, 이런 시그널 자체는 좋다. 네, 규모도 크고, 근데 세부 시행안이 없대요. 민간 정비 사업 개선안도 없고, 네, 그리고 빠른 개발 계획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사업성 높은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유인책도 부족하고, 한마디로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뭔가 없이 정부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마음만 갖고 했다는 거죠. 네. 그럼 모든 게 다 공공주도.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는 메리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 하라는 대로만 따라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민간 참여 수준에 따라 실제적인 공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분양 물량 추정하기 어렵다. 공공주도니까, 네, 민간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이거를 메리트 있게 볼지는 모르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는 이제 민간하고 이렇게 같이 했어야 되는데 다 이제 공공주도로 했다는 게 좀 아쉽다는 거죠. 이제 토지 확보, 이 문제도 있는 겁니다. 민간에서 확보된 토지 규모, 속도, 이걸 예측하기 어렵다. 저렇게 많은 걸 하려면 토지가 다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집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토지를 확보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예측을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대감 때문에 작년 2020년 11월부터 건설주가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실효성 있는 게 없이 말만 나오니까
어떤 토지 확보했다는 얘기 나올 때까지는 좀 둔화될 수도 있다.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네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효과를 보려면 토지가 있어야지 건설사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인 토지가 나올 때까지는 이게 주가에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실효성 계속 나옵니다. 실효성하고 이 부지 확보에 대한 거,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할 수 있는 거냐, 현실화 여부. 그러니까 현재는 정책만 있지 실효성은 되게 안 좋다라고 보는 게 증권가 시각인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이 공급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도 있네요. 이제 공공주택을 지금 공급을 하는 건데 민간 아파트 그 가격 안정 사이에 개연성이 약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영향을 줄 만큼 대규모 공공주택을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따져보면서 아 여기도 살만해, 이런데도 뭐 살만하네, 굳이 뭐 이런데 안 해도 되겠네, 이런 게 나와야 민간주택 가격도 안정화 된다는 건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오래 걸린다는 거죠. 하지만 건설업종의 단기는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해졌어요. 지금 얘기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애매한데 중장기 전망은 좋다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 어쨌든 뭐 나중에는 좋겠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언젠간 하지 않겠나.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발표를 통해 보완을 할 거고, 정비사업 제외한 이제 방안은 직접 시행이죠. 직접 시행 방안, 정비사업을 뺀 나머지는 충분히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다소 지연되더라도 최근 2년간의 그 분양 확대를 통해 숙련과 증리 구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다. 그러니까 다소 지연되더라도 그동안 해놓은 그 사업 실적들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제 택지 공급 증가, 어떻게든지 주택 그 택지만 확보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걸 건설업계에서는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아무튼 뭐 단기적으로는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증권사,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는 건설주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이제 자사주 얘기인데, 네, 자사주라는 거는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주식이죠. 근데 이거를 보너스로 주식을 쓰는 그런 상장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네이버, SKT, KT, 네, 이런 데들. 근데 이런 이유가 기업은 자본 유출을 최소화하고 임직원 근로의욕 고취에 가능하다. 근데 부정적인 거는 잠재적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 자, 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임직원들 성과금을 주려고 하는데 성과금 주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 보유 중에 일부를 이런 성과금으로 분배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돈이 많을 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자사주로 이렇게 처분을 합니다. 처분한다는 건 파는 거죠. 팔아서 팔아갖고 현금을 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성과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자사주 갖고 있는 주식 자체를 이제 주는 겁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주식을 주는 거예요. 예, 주식을 받을 때도 임직원들 다 세금은 내야 됩니다. 번외 얘기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현금 지급이 아닌 주식 교부하는 데가 지난해 대비 무려 10배가량 증가한 걸로 나타났대요. 특히 굵직한 대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금 지급은 회사 입장에서 자본 유출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현금을 갖다가 줘야 되니까 자본 유출이 되는 거예요. 본인 현금 보유율이 줄잖아요. 근데 이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제적으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주식만 주면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 이런 자본 유출에 대해서는 조금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죠. 그리고 임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 이게 왜 그러냐면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나도 주주다, 내가 잘 돼서 우리 회사 잘 되면 주식 오를 거고 그럼 나 돈 더 벌겠지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근로의욕 고취인데,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식 주면 좋다 이러고
필요하면 팔고 그러지 뭐 저걸로 근로의욕 고취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차라리 보너스 많이 주고 월급 많이 주는 게 더 고취되는 것 같아요. 네, 월급 올려주는 게 더 그렇죠. 그러면 자본 유출은 될 거고. 어쨌든 번외 효과입니다. 번외 얘기입니다. 이거 보다가 보니까 효과라고 했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 주주 같은 경우, 기존 주주는 결국 임직원이 이걸 받으면은 돈 필요하면 갖다 팔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있는 유통 주식이 늘어나니까 어쨌든 그 매물이 확 나오면은 또 매도물이 늘어나니까 별로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주식 교부 목적으로 자기 주식 처분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상여 지급으로 해갖고 뭐 많았어요. 그동안 뭐 고려제약 뭐 이제 금액으로 보자면 SK텔레콤 같은 경우 302억 원, 워낙에 뭐 규모가 있는 데긴 하지만, 그쵸? 네이버도 30억, 뭐 KT 같은 경우는 막 233억, 통신사들이 많이 했네요.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늘고 있대요. 스톡 그랜트를 해서 이제 스톡 하는 경우도 있고, 스톡 옵션 같이, 네,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사주 조합, 부상 출연, 유상 양도, 네, 하는 것도 있고, 아마 이런 걸로 이제 점점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주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처분한 자사주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 교부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다. 앞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거고, 그래서 점점 기업들이 돈보다는 주식을 교부하는 걸 통해서 하는 거를 이제 많이 선호를 하는 분위기다라는 게 이제 앞에 얘기고요. 이게 이제 상장사 입장에서는 돈을 안 쓰면서 아까처럼 뭐, 네, 이렇게 의욕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일석이조의 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자본 유출 막고, 네, 근로의욕 높인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죠. 이 직원들 입장에서 자기 거기서 종사하면서 자본 차익을 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리면은 거기서 차익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대다수는요, 또 그 성과금 나오면 그걸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또 매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자본 유출 방지하면서 성과 취하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는데, 근로의욕 고치는 어쨌든 좀 봐야 되는 그런 겁니다. 꼭 저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이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 회사가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네, 또 이제 직원들이 갖고 있기도 하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아닌 경우에는 바로 또 파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파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아무튼 성장성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 이제 투자도 많이 해야 돼요. 미래를 보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상여금 지급하다 보면 현금이 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하면 어떤 현금은 보유하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면에서 회사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근데 보통 자사주는 나중에 주가 올리기 위한 주주의 어떤 이익 제고를 위해서 소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각은 뭐냐면 그냥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남아있는 주식은 주가가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거는 매물로 해버리니까 주주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게 자꾸 늘어나면 증시에는 약간 부정적 요인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 요즘 이제 많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설명 차원에서 이제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어요. 관련 멀었는데, 네. 그래서 뭐 제페토 가입자 2억, 네, 가상이거든요. 네, 증강현실 이런 쪽인데, 블랙핑크 가상 사인에도 5천만이 몰렸다. 뭐 이런 거에서 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자,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3차원 가상 세계예요. 네, 현실감을 극대화한 3차원 가상입니다. 가상. 이건데, 메타버스 용어 자체가 유니버스, 네, 현실이죠. 현실 세계인 유니버스하고 추상 가공을 뜻하는 이제 메타라는 뜻 합해서 인터넷 시대의 단순한 가상 세계를 넘어 가상현실이죠. VR, 증강현실, 네, 디지털 기술 막는 현실감을 극대화해서 현실 세계에서 하는 모든 것을 구현하는 게 바로 이런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상세계에서 현실에 있는 것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현실감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그래픽 이런 게 아니라 딱 했는데 3D도 보면은 아 그냥 그래픽이네 그냥 어지럽네 이게 아니라 정말 현실감이 있게끔 구현하는 거, 그게 이제 목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실질적으로 두드러진 움직임이 없어요. 업계가 그렇게 잘 막 치고 나가는 것도 없고, 디스플레이 쪽도 좀 그러니까 기기죠, 하드웨어도 좀 많이 갈 길이 멉니다. 그런 상태라 좀 멀긴 해요. 네. 영화 중에 레디 플레이 원이 바로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하는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주말에 이런 영화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죠, 그래픽 카드 이런 쪽에서도 이제 이런 게 오고 있다. 그럼 이런 데도 이제 하드웨어 개발을 시작하겠죠. 여기에 맞는 것들. 네.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 엔비디아, 뭐 소프트웨어에서는 유니티도 3D 프로그래밍 하는 데서는 뭐 플랫폼이죠. 3D 그 구현하는 거. 거기 되게 유명하죠. 텐센트 중국계인데 뭐 여기는 뭐 네. 그다음에 콘텐츠에는 넥슨 반다이 뭐 이런 데들, 소셜 플랫폼에는 스냅, 핀터레스트, 스티치 픽스 이런 데들. 네, 해서 외국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 이런 데도 그렇고. 네. 그리고 전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가상현실, 이제 현실을 갖다 가져놓고 가상현실에서 이제 즐기는 거죠, 대신. 그래서 언택트 시대 때 이런 게 또 좋은 그 사업거리가 아닐까 하는 얘기도 좀 있어요, 있기는. 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증강현실이죠. 증강현실하는 이제 제페토, 여기가 가입자 2억 명이에요. 2억 명이고, 스노우 있죠, 스노우. 그 재밌게 하는 거. 네, 거기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소유하고 있는 그 네이버 이제 자회사가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비중이 90%예요. 네. 그리고 이용자 10대가 80%, 이런 젊은 이용자층이 많죠. 근데 네이버가 이제 뭐 빅히트나 YG, 그다음에 JYP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쪽에 대해서 좀 지분을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데들, 이런 이제 그 한류, K-팝, K-드라마 나중에 그런 것까지 이제 가상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상 한류를 더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러고 되면은 뭐 어쨌든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여기서 했던 블랙핑크 가상 사인에 4,600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대요. 네, 직접 어디 공공 장소 가지도 않고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더 잘만 구현된다면 괜찮습니다. 미래의 좋은 먹거리 중에 하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VR, AR 기기, 네, 이런 게 필요하고, 디스플레이 쪽도 필요합니다. 눈에 보여야 되니까요, 그쵸? 나중에 여러 가지 센서나 또 현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안에서는 OLED OS거든요. 그래서 OLED on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자체가 이제 얇은 부피하고 가벼운 무기 때문에 여기다 하는 거를 지금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리콘 쪽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반도체 쪽도 좀 많이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뭐 비슷한데, 물론 이제 구동 전압이 낮아야 하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직은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이 OLED OS는 밸류 체인도 없기 때문에 기술도 아직은 더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가격도 높고 이런 상황이에요. 네. 일단 국내 업체가 이 시모스나 뭐 OLED 이런 쪽 워낙에 이제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죠. 채널에서 그러니까 구독자분이 요청하셔서 이제 소개한 그런 업체들도 있고. 네. 자, 그래서 이런 데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 본격적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게 이제 제품이 나오고 하는 이제 체스나 이런 데 있죠. 그런데 그런 컨퍼런스나 이제 전시회 같은 데서도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시면 여기에 대해서도 어쨌든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시지 않을까, 좋은 투자처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네, 갈 길이 멉니다. 하드웨어 쪽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 갈 길이 멀어요. 어쨌든 뭐 멀긴 하지만 그래도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쪽으로 이제 뭐 또 같이 일하시거나 또는 이쪽에 좀 많이 보신 분들은 또 이렇게 정보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서로 간에 또 정보 공유도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특이한 사항들 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